tides are high, you can't keep pushing, it's getting harder to breathe when the people crowd around your space. 네,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돈복사TV 한길입니다. 10시 30분부터 제대로 된 라이브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목소리 잘 들리신다면 채팅창에 목소리 잘 들린다고 채팅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라이브 시작은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 차트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장의 아주 뜨거운 감자인 테라, 즉 루나코인이죠. 루나코인에 대한 이슈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계신 물려있는 종목들, 주식도 상관이 없고요, 코인도 상관이 없고, 제가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영상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청자 코인 분석이라는 란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분석을 완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자 완료 표시를 해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오늘의 시황,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러갈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이거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나스닥 지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는데 왜 나스닥 지수가 필요하냐.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을 잠깐 킬게요. 자, 비트코인의 방향을 보는데 왜 나스닥 지수가 중요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보는 이유는 이 나스닥이 모든 금융 위험자산 위에 있는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시장 전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를 보는 이유는 나스닥이 모든 위험자산 위에 위치한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러면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 나스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부터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피보나치 채널을 이렇게 키고요. 자, 저점끼리 요 정도 연결을 좀 해볼게요. 배경은 좀 지우고. 자, 이 채널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좀 정직하게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채널 하단 그리고 채널 상단 보시면 정확하게 이 안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이탈이 한번 나왔습니다. 채널 하단을 이렇게 주가가 이탈을 했어요. 그럼 나스닥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 짚어봤을 때 바로 1.618 라인 12,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나스닥이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니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에서 딱 체크를 해봤을 때 얼마가 빠졌는지 볼게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더 빠진다고 더 안 빠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더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왜 더 빠질까요? 자, 나스닥 비트코인 힘든 이유, 시장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이제 국가지원금 이런 거 받잖아요. 국가지원금, 뭐 코로나 지원금 다 어디다 썼다? 생계에 쓴 게 아니고 투자에 사용을 했다.
이 국가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생계 쓴 게 아니고 투자에 사용을 했다. 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이 세계에 풀린 돈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근데 이 팬데믹 현상으로 풀린 돈을 뭐 밥 사 먹는데 안 쓰고 저기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다 사버리니까 연준에서 극대노, 연준에서 이렇게 빡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이거 생계에다가 돈을 쓰라고 했는데, 자 여기 뭐 투자나 하고 있으니까 돈을 다시 회수한다 라는 이런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돈을 다시 회수해도 되겠다, 이거 주식시장은 너무 거품이다 라고 연준에서 좀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극대노를 해서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 긴축을 하잖아요. 긴축이 뭡니까? 긴축이 돈을 걷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 예? 긴축은 돈을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비트코인, 나스닥 개 빠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근데 시장에 돈이 없다고, 시장에 돈이 없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웅님, 저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 제가 이따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시장에 아무튼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간다는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맞잖아요. 자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서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출까?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데서 이 반등이 나왔어요. 자 피보나치 확장 비율, 자 이 저점 고점, 그리고 이렇게 뭐 설명하자면 좀 어려운데 이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체크를 해봤을 때 이 2.618 라인, 그리고 주봉상 이 라인이 좀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 강한 지지 라인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ABC 이렇게 코렉션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이 과연 끝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자 왜냐,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웨지형을 그려줬어요. 웨지형을 그리고 아래로 쭉 뺐죠. 쭉 빼고 음봉이 이렇게 아주 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냐면 이 0.5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상 0.5까지는 다시 올려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쭉쭉쭉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숏을 한번 좀 타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는 돈이 없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 자 보통 이 상승장이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보자. 상승장 왜 찾아오냐. 자 코로나 시대, 코로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할게요. 팬데믹 상황으로 시장에 돈이 널려 있음. 근데 이거를 고래나 기관들은 기회로 사용한다. 주가나 코인 가격을 오지게 올려버리고 개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긴축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흡수하는 정책, 긴축을 하니까 물량 다 던져버림. 자 코로나 시대로 풀린 돈, 주식과 코인에 다 들어감. 그리고 개미들 꼬드기고, 자 고점에서 물량 다 던졌다. 그러므로 시장에는 지금 시체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해 안에 상승장 오긴 할까요? 힘듭니다. 상승장 오기는 힘들어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FOMC 회의 때마다 얼마나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금리를 왜 올립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장에 널리 뿌려진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의 긴축, 뭐 여러 가지 긴축들을 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시경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선물 거래를 시작한 이유도 그거예요. 선물 거래를 하면서 제가 100만 원으로 한 1억 3천까지 또 벌었잖아요. 이 선물 거래가 좋은 게 내려갈 때도 내가 돈을 베팅할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돈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우리가 차트를 막 분석을 해봤을 때 내려갈 그림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뭐 이렇게 내려갈 그림이 보여. 여기 웨지 형태 나왔네. 그러면 아래로 하락 임펄스가 나오겠네. 이게 보이는데 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게 그 선물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 거래로 아무튼간 제가 계속 인증해드렸죠. 저기 유튜브에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든 거. 그냥 이상한 코인 유튜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증이 되는 사람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지금 인플레이션, 강력한 긴축, 경기 침체 우려감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자, 강력한 긴축, 경기 침체 우려감. 여기에 또 뭐까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집이라는 게 이 단어가 물량을 오래 모아간다는 얘기예요. 매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승장 매집이 한 2, 3년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주봉으로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펼쳤을 때 내려갈 곳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여기 저가 깨지면 자, 다음은 여기 보는 거고 다음은 여기 보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400만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얘기고 2,400만원 깨지면 자, 여기 1,400만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 기술적 반등으로는 상승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보통 이 기관들의 매집 과정은 이렇게 내려요. 내린 다음에 자, 시간값을 카운팅 해봐서 3년 정도면 이 정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집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기관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킬게요. 일봉에서 이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자, 이때도 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이 거래량이 왜 터지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는 누군가 팔았는데 그만큼 누군가 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매가 나온 물량을 어떤 누군가는 받아줬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지금도 누군가 받아주긴 했어요. 근데 자, 2021년 5월과 비교했을 때 받아준 물량이 현저히 좀 적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틀리기를 좀 바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코인들 어떻게 좀 본전에는 좀 탈출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한 트리거는 뭐가 있냐면 7월에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시장에 돈이 코인으로 몰리게 돼요. 즉 유동성이 쏠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동성,
어떤 말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유동성은 쉽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긴축, 자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는 현금이 없다. 현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라갈 어떤 연료가 부족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연료가 필요하기 위해선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돈을 넣을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한다. 현물 ETF 승인되면 기관이나 고래나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아 나 그러면 이 비트코인 현물로 돈을 더 복사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현물 ETF 승인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 루나 사태, 루나가 과연 어떻게 폭망을 했고 어떤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30초 뒤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 코인 시장에서 제일 핫한 주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루나입니다. 국내에서만 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걸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자, 이 루나 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어서 지금 뭐 권도영 대표를 고소한다고 법무법인까지 산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주 이 코인판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루나 사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루나 같은 사태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맥락으로 시장이 돌아가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권도영 대표를 상대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도 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 큰 이슈입니다. 이 자료는요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 현황이에요. 연령대별로 보시면 20대 이하도 가상자산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로 이번 루나 사태는 젊은 기성층,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타격이 꽤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쪼록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지인들이 루나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뭐냐, 이 루나 사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폰지 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이 폰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 폰지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자의 성만 따서 폰지 사기라는 말이 탄생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의 성을 따다가 썼으니 이 양반이 뭔가 크게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폰지 사기가 바로 다단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바로 다단계 사기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폰지 사기는 다단계 사기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폰지는 처음에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을 읽고 영감을 받아 이와 유사한 사기 행각을 계획을 합니다. 소설 내용을 착안해서 미국 국제우편 쿠폰을 되팔아 차익을 내는 사업이었죠.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투자자들을 열심히 끌어 모았는데 기대치만큼 모이질 않은 거죠. 그래서 폰지는 90일 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을 하게 되고요. 귀 얇은 사람들은 이 미끼를 그냥 덥석 물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파격적인 투자 조건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국제우편 쿠폰의 판매 수익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폰지는 바로 돌려막기를 시작합니다. 다단계의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죠. 돌려막기. 자, 신규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폭탄이 터졌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은 점점 줄어들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면서 결국 폰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 피해는 전부 투자자들한테 갔고요. 이쯤 되면 뭔가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게 맞습니다. 바로 루나 코인도 이 폰지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루나 코인 역시 투자자들한테 연 20%의 고이자를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테라의 가격 유지를 위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루나를 지급했습니다. 또 코인을 예치하는 사람에겐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했고요. 즉, 이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코인이라는 것만 빼면 결국 돌려막기랑 똑같은 거다. 이런 폰지 사기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규 투자자를 가입시켜야 되는 게 전제거든요. 이게 될 수 있다면 폭탄 돌리기를 그냥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조차 무한정으로 늘지 않는데 투자자가 끊임없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결국 신규 투자자가 중단되면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을 초과하게 되고 그 순간 이것이 사기 행각이란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폰지 사기는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도 더 된 사기 수법입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사기가 발생하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고 치밀하게 속이고 잠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루나 사태로 다시 한번 이 폰지 사기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으니 오늘 제대로 배워가셔서 이런 사기에 안 당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자, 루나 코인 한번 차트 보고 갑시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어눌하게. 자, 루나 코인 이게 쿠코인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저는 아무리 이 코인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보기는 해요. 99.65%가 빠져버렸다. 정확히 16만 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루나 코인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시황이랑 이제 코인판의 뜨거운 감자를 좀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저기 코인 분석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용님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 다음 저기 에바인가요? 에바님. 자, 스토리지. 그 다음 자, 엑시, 우리 승호님 엑시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베이직 어텐션 토큰, 티커명은 BAT입니다. 티커명은 그냥 종목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이낸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로 봐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원화로 봐드릴게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자, 종목이 끝났습니다. 그냥 분석을 안 해봐도 끝났다고 보여져요. 저는 일단은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매물대를 일단 켜서 자, 어디서 좀 지지를 받을 만한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정말 정말 전망 좋은 코인이라고 지인이 추천해 주셨는데 끝난 건가요?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지인분이 그래도 안목은 좀 있으신데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이 흐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지구간 쭉쭉쭉 체크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지지 구간이 좀 나오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이 하나 더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비율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 거래량부터 우리가 볼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고점에서 한번 텄어요. 크게 텄죠. 크게 트고 전고점을 넘어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코인이 전고점을 넘은 순간 나중에는 매집했다가 이렇게 갑니다. 진짜로 이거는 전형적인 세력의 패턴이에요. 전고점을 넘었다는 순간 이 세력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여기 딱 텄어요. 전고점 그냥 한 방에 뚫었죠 거의. 근데 의아하게 이 떨어질 때 그렇게 막 거래량이 터지진 않아요. 그죠? 이 물량을 막 털어내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터지진 않는다. 이거는 한번 전고점 트라이 테스트를 했다.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소화를 다 시킨 거예요. 이 봉에서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 물론 뭐 턴 사람도 좀 있겠죠. 받아 먹고 다시 매집을 했다가 저기 한 2, 3년 걸립니다. 2, 3년 했다가 그냥 날라간다. 오랜 기간 좀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자 지금 이 하락하는 추세 보이시죠?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리고 자 이 매물대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상황이다. 지금은 이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다 전형적인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리고 우리가 반등을 한 700원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피보나치 비율상 지금 임펄스로 떨어졌죠. 1, 2, 3, 4, 5 5파동 다 나왔고요. 임펄스로. 그 다음에 추세 반전 이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한 70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3년은 기다려야 크게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익절을 할 수 있다.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가격이 이렇게 막 크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좀 터졌단 말이죠. 이 추세 반전의 신호는 거래량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와줬어야 돼요. 지금은 애매하다. 상당히. 아무튼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물량을 좀 모아가시기를 추천을 제가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 뭐 거의 최후의 지지라인까지 와 있어요. 최후의 지지라인. 이 436원 최후의 지지라인이다. 세력이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횡보를 오질나게 시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기도 할 거예요. 한 번 더 골도 팠다가 쫙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이 세력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어텐션이 이제 다음 상승장 때는 상당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패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기술력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자 베이직 어텐션 끝낼게요. 다음 스토리지도 자 웹3죠. 웹3 이 웹3 테마가 참 메가리가 없습니다. 메가리가 똑같아요. 얘도 크게 올렸던 자 2017년도에 올렸던 거 테스트했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진짜 이 세력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건든다는 건 세력이 돈이 진짜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물량을 완벽하게 털지는 좀 못했다. 자 왜냐? 고점 한번 보세요. 고점 보이시죠? 고점 거래량 보세요. 이게 안 털었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량 안 털었습니다. 스토리지. 자 이것도 보이시죠? 안 털었습니다. 털지 않았어요. 자 일봉으로도 볼게요. 이렇게 한번 띄우고 가격이 쭉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나오는 거래량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고 나오는 거래량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거는 다음 상승장을 위한 상방 테스트 정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파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리지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들은 약 이 정도 하나, 그 다음 요 정도 하나.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 정도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스토리지는 지금 이 중요한 743원이 뚫렸기 때문에 다음은 426원, 이 매물대, 주봉 매물대 구간에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그림이 좀 이쁜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하락하는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정확하죠. 고점 맞으면 딱 떨어지고 저점 맞으면 딱 올라가고, 만약에 이 스토리지가 이 하단 라인 있죠, 하단 라인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겁니다. 251원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뭐랄까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 하단을 지켜주세요 세력님들, 이렇게 좀 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리지도 완료를 했고요. 다음 엑시 인피니티 마지막으로 분석을 해드린 다음, 자, 오늘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차트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약간 한숨 나오는 차트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자, 일단 임펄스로 이렇게 빠졌어요. 하락 파동 나왔고 조정파 다시 임펄스로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A, B, C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이 변곡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이 변곡이 크게 올라간다는 그 변곡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그런 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엑시 인피니티 좀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은 매물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그 정도에선 좀 팔아야겠다, 그 정도에선 지지를 받겠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한번 킵니다. 자, 매물대, 제가 매물대 안 보고 지지선 그었죠. 매물대 안 보고 딱 맞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가 매물이 좀 많겠다. 매물대 키기 전에 딱 지지선 그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매물이 어디 많습니까? 여기 한 57,000원에서 8만원대죠. 가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데 약간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충 파동적으로 보여드리면 조정파 나왔다가 다시 이게 코렉션으로 A, B, C로 올라가고 다시 나락을 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마을로 돌아갈 그런 확률이 있는 코인이다, 엑시 인피니티. 근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먹어볼만 하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자, 이 정도 수준까지 5만원에서 8만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이 터져줘야 손바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엑시 딱 떨어졌을 때 손바뀜 제대로 있었죠. 누군가가 이 투매 물량을 받고 롤링 과정,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투매가 나오는 걸 계속 받쳐주기는 하는 거예요. 즉 이 물량을 받아준 세력이 힘이 좋다면 아까 말씀드린 5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자, 파동적,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음봉이 이렇게 딱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쫙 길죠. 근데 보통 이렇게 큰 하락의 중간 반등까지는 나와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시장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체크를 딱 했을 때, 자, 정확하게 매물대 말씀드렸죠. 5만원에서 8만원 그 사이 58,000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술적 반등으로 피보나치 0.38이나 0.5까지는 나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엑시 인피니티는 여기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까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제가 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 스테픈, 예? 스테픈 딱 말씀드렸잖아요. 스테픈 간다고 230만원 딱 벌었습니다. 그냥 원큐에. 아무튼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코인 시황 정보들 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테픈도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하락 임펄스 1, 2, 3, 4, 5파동 계산하고 삼각수렴 ABC, A, B, C, D, E 계산을 하고 거래량 컨펌, 그 다음 돌파 자리 나왔다 들어가라 는 아닌데, 자 저는 이렇게 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정도예요. 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너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면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알잖아요. 돈 벌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선물을 하면은 좀 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 포지션들 아무튼 자 또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죠? 시급 100만원짜리 알바가 있다. 이더리움도 예 이렇게 다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가지 분석해서 자 나는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진입가 얼마, 진입가 얼마, 손절 타이트하게 적 들어갔다. 딱 되잖아요. 돈 바로 딱 번다.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종목 뭐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방에 들어오시면 뭐 종목 추천부터 시황까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이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더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좀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달러 인덱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 아시는 분 한번 채팅으로 쳐주십시오.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왜 봐야 할까? 코인 투자하는데 달러를 왜 보나?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게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왜 보냐? 이 달러의 가치란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 에? 달러의 가치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달러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채권을 사고 현금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에바 맞나요? 에바 제이님. 네, 아무튼 에바 제이님이 사람들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현금화를 하니까 이게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긴축도 있지, 인플레이션도 있지, 금리도 올리지. 달러가 강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달러가 내려온다. 뭘 뜻하냐면 원화가 더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보다. 그쵸? 달러보다 원화가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즉 1달러 1000원의 한국 주식을 매입했던 아바님 아무튼 1달러 1000원의 한국 주식을 매입했던 외국인들이 900원만 줘도 1달러를 회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1달러 1000원의 한국 주식을 매입했던 외국인들이 900원만 줘도 죄송해요. 900원만 줘도 1달러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차익. 이해되시죠?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오질나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좀 꺾여야 코스피도 살아나는 거고 주식시장도 살아나는 거고 코인도 살아나는 거다.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참여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도 봐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그냥 비트코인 어디서 올라가나 내려간다 누가 말 못합니까? 달러도 보고 거시적인 시장 상황도 보고 자 지금 뭐 중국
항생 지수는 어떤지 모든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제 텔레그램에 참여를 좀 하신 다음에 돈을 좀 복사를 하셔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나누시고 이렇게 뭐 이게 나누면서 살아야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ow you were